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소속된 집단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은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은퇴를 받아들이는 마음에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퇴해도 될까요?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은퇴 준비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은퇴 전 고려해야 할 사항부터 은퇴 후 겪게 될 스트레스나 심리적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은퇴 후 결혼 생활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 새로운 일을 찾는 과정, 버킷리스트 실현 방법 등 후회 없이 순조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미리 구상하라. 은퇴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더라도 직장에서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어쩌면 은퇴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은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은퇴가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인가? 그저 매일 하던 출근을 하지 않을 뿐인데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왜 일이 야단인가? 곧 알게 되겠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큰일이다. 직업을 잃는 순간 삶의 많은 부분이 벼랑간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날이 오기 전에 매일 무엇을 하며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직장을 그만둔 후 어떻게 살지 고민한다면 너무 늦다. 회사가 당신을 퇴사시킨다면 감정 추스르기.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면 씁쓸하기도 하고 화가 날 수도 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럴 때 잠시 슬퍼하며 감정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러고 난 뒤에는 마음을 추스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화를 오래 품으면 비참한 기분만 들 것이다. 그런 일을 겪을 당시에는 힘들다. 그러나 조만간 상황은 다시 괜찮아지고 새로 찾는 일이나 새로 만난 파트너가 전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재정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예상보다 빨리 은퇴할 경우 가장 난감한 점은 재정적인 영향이다. 삼중고를 겪게 된다. 소득이 끊기고 저축 금액을 생활비로 미리 앞당겨 써야 하고 회사의 지원 없이 직접 의료보험에 들어야 한다. 다른 직업 찾기. 전에 다니던 직장과 특히 급여 면에서는 비슷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 시도해 보겠지만 직장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좌절감이 들 때가 있을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해둬라.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안을 확실히 마련하라. 자존심을 누르고 평소 벌었던 월급보다 액수가 현저히 적은 일을 택해야 할 수도 있다.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하루 일과. 은퇴하면 처음에는 인정사정 없이 울리는 자명종 소리에 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좋아할 것이다. 매일 여유롭게 커피 한 잔과 아침 식사를 즐길 날을 고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를 누리다 보면 생활이 흐트러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 정해진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던 시절이 그리워질 수 있다. 대인관계. 은퇴하면 낮에 볼 수 있는 얼굴이 줄어들 것이다. 매일 접촉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낯선 사람이거나 가벼운 관계의 지인이라고 해도 사람을 만나 상호작용을 하는 건 즐거운 일이다. 친구로 여기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크게 바뀔 것이다. 다들 진심으로 계속 연락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로 만나 쌓은 우정은 금세 멀어지기 마련이다. 함께 일할 때 끈끈했던 유대감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배우자와의 관계. 결혼했거나 동반자가 있다면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바뀔 것이다. 만일 배우자도 온종일 집에 있다면 당신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배우자 곁에 있게 될 것이다.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해도 갑자기 온종일 집에 같이 지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
돈과의 관계. 설사 노후를 위해 저축을 충분히 했거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연금이 있더라도 돈과의 관계는 바뀔 것이다. 통근, 직장에 입고 갈 옷, 점심 외식 같은 것에 소비하는 돈은 줄어들 것이다. 대개의 경우에는 익숙하던 지출을 줄이는 일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은퇴 후에는 돈을 쓸 때마다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한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라. 은퇴 후 가장 큰 측면 중 하나는 자신을 재발견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퇴직 후의 인생은 오히려 르네상스의 시기가 될 것이다. 르네상스는 대부흥기 시대이다.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포기한 활동이 있는가? 등산, 여행, 독서, 미술, 악기 연주, 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은퇴를 하면 이 모든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소득이 생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열정을 갖고 있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은퇴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어쩌면 당신은 직장을 다니는 동안 줄곧 은퇴를 목적지로 여겼을 것이다. 언젠가는 도달하기를 바라는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저축을 한다. 그러나 일단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몇 사람들은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으로 은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은퇴를 목적지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은퇴를 결승선이나 길 끝으로 본다. 그러나 은퇴는 그저 여행하며 지나가는 이정표일 뿐이다. 그것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경계선을 넘는 것과 같다. 길은 계속 나 있을 것이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를 하려는 사람들을 뜻하는 파이어족에 관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본인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전통적인 개념의 은퇴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은퇴자뿐만 아니라 파이어족도 새겨들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은퇴를 하고자 하는지, 은퇴 후 어떠한 삶이 바람직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그러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은퇴 준비부터 은퇴 후 생활까지 은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은퇴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